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 자, 이번 시간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5박 7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재명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우선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현장 분위기, 그 다음에 민주당 내 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검찰 수사 동향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제 이제 이념이가 좀 쓰러졌다, 이 흉내를 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간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요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쇼를 하니까, 자꾸 쇼하니까 이제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고, 뭐 먹으려 하다고도 좀 이제 덜 먹겠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염은요, 이게 그러니까 단식이 쇼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아니, 제가 저런 편이가 이거 수염 안 깎고 방송해 보십시오. 얼굴 촉채해가지고 좀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안 깎은 거예요. 아주 뭐같이 그래도 좀 아직은 야가요. 영특한 기가 좀 있어요. 그 영특한 기가 아주 사기끼, 거짓말끼로 연결돼서 그렇지 영특한 끼는 있다. 그래서 수염을 지금 하루고 수염을 안 깎고, 그 다음에는 느닷없이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 그리고 말을 조금 어눌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 어눌하게 하는데 어제 교원들하고 간담합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말은 모조리 이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이가요, 주변 측근들한테 슬그머니 내놓은 얘기가 뭐냐?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18일 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2일 날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거짓말이에요. 무슨 18일입니까? 오늘이 지금 11일인데, 자, 18일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려면 벌써 구속영장 청구하고, 검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가서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가요. 이게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틀 걸려요. 그런데 1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제 쫙 그래서 체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투표를 하려면 이미 수사는 다 끝났거나 아니면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청구가 이미 됐거나 아니면은 자, 오늘 내일 청구합니다. 항상 이제 사전에 이제 보도가 뜨잖아요. 오늘 내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사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 내부는요,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 것이냐, 요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끝까지 이 12일 날, 그게 12일이 바로 내일이에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영장을 친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 들어가서 영장 치려면 13, 4일 날 치잖아요. 어떻게 근데 18일 날 보호가 되냐고요. 이거 왜 그러느냐, 요런 또 이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요, 이 김만배가 자, 요것도 새로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1년도 봄에 말이죠, 4월 달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지금 이제 경찰에다가 통보를 했잖아요. 이거 금감원에다 통보했잖아요. 이거 뭔가 수상한 자금이 흐름이 화천대에서 포착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경찰에서 한 6개월간을 갖고 질질 뭉겼어요. 요거 당시 경찰 수사팀도 전부 감찰 또는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수사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은 2021년도 4월 달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감원에다가 이거 수상합니다라고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김만배가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이거 대장동 수사 들어가는구나. 그러려면 이런 관리가 중요해.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언론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맡기겠다, 이러한 구상을 해서 주변 일당들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이 김만배가 그야말로 이 법조 출입 30년 기자답게 정보통이에요. 정보통. 이런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만배, 지금 어디에서도 이 점은 지적하지 않는데요. 이거 틀림없이 검찰이야 뭐 선수니까 당연히 추가 조사해야 되겠죠. 김만배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에다가 요청을 했다.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이 정보가 누출됐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사전 수사 정보의 누출이에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들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김만배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한 이 혐의도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한 6, 7개월이나 계속 깔아 뭉개버린 거예요. 김만배가 이제 로비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수사하지 마. 내가 너희들 한 돈 10억씩 주게. 아니, 왜냐면 김만배 10억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한 돈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맥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늦췄을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김만배가 입을 열면 전부 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즉 핵심 이번 방송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18일 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요 얘기한 것도 거짓말. 그리고 김만배가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뭔가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서 경찰로 넘긴 건데 요 내용을 김만배가 벌써 딱 알아채고 미리 알아채고 대응 조치를 했다. 언론재단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다. 그러니까 딱 맞았잖아요. 2021년도 9월에 인터뷰했는데 3월에 벌써 이미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언론재단 만들려고 했다는 여러 정보들이 지금 딱 요 대목에서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자세하게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좀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제가 흥분하면요. 목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말이 좀 빨라져요. 이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당하게 G20 그렇죠? 그 다음에 아세안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올라갔다. 즉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3에 올라서 36.7, 부정은 1.2가 내려서 59.9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이거 헷갈리는데요. 민주당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44.2, 국민의힘은 불과 0.6밖에 안 올라가서 36.8. 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리얼미터 측 얘기로는 G20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준 것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 평가에서 민주당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홍범도 장군 이 흉상 이전에서는 좀 플러스를, 그리고 김만배에서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2주 전하고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흐름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귀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귀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요. 한중일이 아니고 한일중, 즉 캠프 데이비드 협상의 정신에 따라서 일본을 중국에 앞선 것. 즉 이 얘기는요. 이 중국은 사회주의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연대 외교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일중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양자회담을 무려 이 중국, 일본, 독일, 이태리, 필리핀 20여 개국들하고 양자회담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역대급 양자회담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공식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와 관련해서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아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아세안 회의 기간 동안에 니켈 코발트 생산량이요. 세계 니켈은 2위, 코발트가 4위예요. 이게 어느 나라냐?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FTA 서명식을 가진 점.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핵심 광물, 그리고 이제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22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방산, 공급망, 인프라, 핵심 분야 협력을 제거하고 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에 이 박차를 가한다고 합의한 점. 이러한 점들이 아주 상당한 성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G20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은요,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귀국하고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번 주 초에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그리고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천 비대위원이죠.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을 비롯해서 몇 명의 장군들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2차장과 국방비서관도 동시 교체한다. 그래서 내각 개편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균용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재산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깔끔치가 않아요. 하여튼 뭐 물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인 공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기한 걸 보면은 아주 다른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특히 자산 이 해외 아들딸들의 해외 거주 기간 중에 나와 있던 재산 누락 문제, 그리고 그동안의 처가와 관련된 주식의 또 신고 누락 문제. 그래서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균용 후보자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뭔가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어서 청문회 할 때 정확하게 좀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재명이 이거 쇼하는 거 제가 이제 어제도 쭉 보여드렸잖아요. 아이고, 참 쇼를 하고 있어요. 쇼하려면 그렇게 쇼할 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쇼를 할 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가 어제 느닷없이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건강을 생각해야죠. 이제 그만 단식을 중단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개딸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이 단식을 좀 중단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지금 4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개딸들이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웃기는 거예요. 예. 이거 뭐 개딸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거 정말 열받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뭐 충분하게 충분하게 다 잘 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단식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단식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말소리가 조금 어눌해졌다. 한 수시로 눕는다. 단식 놓는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누울 정도가 되는, 쓰러질 정도가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그러면 대표실 가지 말고 단식 농소장에 매트리스 깔면 될 거 아니에요. 이부자리 뜨끈뜨끈으로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전기 스토브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런 노하우는 국회 사무처 당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쇼를 하지 말고 쓰러지려면 제대로 쓰러져라. 만약에 제대로 쓰러지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여당 또는 여권에서 아이고, 이 대표님 그만 좀 오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당신이 요구한 거 몇 가지 검토 중에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쇼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럼 여권도 같이 이재명도 똑같이 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단식은 하되 지금 정상적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래서요, 오늘 저녁에 있는 촛불 문화제도 참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웃겨요. 쇼가, 이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쓰러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서 촛불 문화제는 참석해? 우리 국민을 무슨 어린애로 하는가 봐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권칠승이는 체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주변 걱정도 많다. 단식을 언제까지 한다고 정해놓은 말은 없다. 예. 그리고 부쩍 말과 걸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자주 의자에 기대거나 또는 눕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식 그만 좀 하라. 동지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낙연이가 어제 대표로 전달했어요. 예. 그 이낙연이도 다 옆에서 지금 가야지, 안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개딸들이 이낙연 총리님 저 불만이 많은데 한번 가시죠. 이낙연이도 쇼에 장단을 맞춘 거예요. 이낙연이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다 아는 내용이 아닌가. 이낙연이가 이재명한테 한 얘기 보면 지금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호남에서도 차기 대선 지지율, 저 이재명이는 호남에서 40%가 넘는데 이낙연이 4%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명예롭게 정계에서 은퇴하라. 저 같으면요, 제가 이낙연이다? 저는 정계 은퇴, 정계 은퇴 선언할 것도 없어요. 창피하게 뭐 선언합니까? 그냥 조용하게 정치 얘기를 일치 안 하는 거예요. 정치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그 생각으로, 그 책 진짜 본인이 썼나,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무식한 인간들이 무슨 책 쓸 때 실력이 됩니까? 예. 그것도 책 누가 써준 걸 거예요. 틀림없이. 언제 그 짧은 시간에 그 두께 분량의 책을 쓰요. 저보고 그 책 1년간 쓰라고 해도 돼요. 저 자신 없어요. 제가 이낙연보다 쓰면 잘 쓰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서 일정을 왕성히 하면서 책을 쓴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낙연이는 제 같으면요, 단식,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가 나는 이제 국회의원이고 대선이고 신경 안 쓸래. 그러고서 갔으면 이거 진정성 있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재명 갖고 되겠어? 지금 당이 도덕성 잃어갖고 되겠어? 이런 얘기 한 사람이 그 엊그제인데 지금 슬그머니 갖고 아이고 대표님 그만두시죠. 이거 쇼하는 거예요. 같이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남에서조차도 이낙연이는 4%밖에 안 나오고 이재명이는 40%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엄중한 현실을 이낙연은 지금 가볍게 보고 있는 게 큰 문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4번, 5번, 4번씩, 3번씩 했는지 정말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직은 견딜만 하다. 윤정부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여권에서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악어의 단식이다. 방탄 단식이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제는 결국 쓰러져야 이재명이는 끝난다. 쓰러져도 안 끝나요. 지가 제대로 단식한다. 쓰러져도 다시 나와야죠. 아니 김성태 원내대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또 병원 갔다가 다시 나와서 단속했잖아요. 이 정도 결기 있는 단식을 해야 진정성이 인정을 받는다. 자, 그래서 지금 고기 굽는 꿈까지 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쇼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단식쇼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고, 예. 아니 더군다나 무슨 고기 굽는 꿈까지 꾼다. 이게 저는 이 꿈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완전한 정말 대국민 사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출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요. 내일 출두는 이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요, 물 건너 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내일 출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이재명 간에 조사 태도라든가 추가 조사 여부, 조사 날인 없이 퇴장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검찰은요, 조사 태도와 관련해서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을 하더라. 말꼬리 잡기식 답변을 일관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한 채 상당 부분을 8장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런 말만 반복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뭐냐? 검찰이 구체적 근거는 한 번도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나열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재명이는 진술하고 직접 진술하고 진술서 인용은 몇 번 안 했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대부분 진술서를 인용했고 이재명은 진술서 인용 몇 번 안 했다. 예. 그리고 말꼬리 잡았는데 직접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했다. 그 다음에 추가 조사 여부에 관해서 검찰은요, 당초 9일 심야 조사를 포함한 종일 조사를 약속을 해 놨다. 그런데 지금 놨고, 그런데 조사 중에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받게 해주면은 내일 12일 날 다시 출석하겠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안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 12일 날 하겠다고 받았는데 이 나갈 때는 절대로 12일 날 조사를 못 받겠다. 요러고 끝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 중이었기 때문에 심야 조사가 어렵다고 미리 설명했다는 겁니다. 미리 설명한 게 아니라 심야 조사를 약속까지 했고, 그리고 이 녹화, CCTV가 있어서 그걸 찍어야 되잖아요. 이 찍는 거는 이재명이가 반대해서 못 찍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당당하게 조사하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상적인 이 수사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특례를 요구한 거예요. 그게 나쁜 X죠. 그 다음에 검찰이 시간 끌기 식으로 조사하다가 12일에 다시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청구했다. 시간 끌기 식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본래 200페이지 정도 썼다가 150페이지 정도로 압축했다가 그날도 이재명의 상태를 감안해서 뭐라 그럴까요? 다시 또 질문 내용을 또 압축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대국민 언론전이 아니라요, 대국민 사기전을 지금 이재명이가 벌리고 있는 겁니다. 사기, 거짓말. 그 다음에 조서 없이 조서에 날이 나지 않고 퇴장한 거,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면서도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는 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는, 왜냐하면 여론 호소전을 해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 누락됐느냐? 누락된 부분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옆에 지 혼자 조사받는 게 아니라 옆에 변호인이, 그것도 고검장까지 하는 법률 전문가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뭐가 누락됐어? 그러면 요거 보완하면 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누락됐느냐? 그냥 누락됐어. 나 사인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X냐. 예. 그래서 진술 취지가 반영 안 된 부분이 많다.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열람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게 검찰이 열몇 시간을 조사했는데, 그리고 검찰이 어차피 이 구속영장 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중언부언 말이 안 되게 검찰
이 진술 조서를 쓸 검찰입니까? 더군다나 부부장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검찰 이 수사 실무적인 능력에서는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장검사만 하더라도 직접 수사는 잘 안 하잖아요. 부장검사까지가 직접 수사하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재명이를 수사하는 이 부부장검사 아주 베테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 12일 날 출석을 안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지금 이제 곧바로 구속영장을 쳐야 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아주 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쓰러져지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측근들한테 최근에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볼 때는 18일 날 체포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 같아. 요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요 내용이요. 지금 오늘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일 날 보고가 되면 20일하고 21일 날 이제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일단 국회에 보고가 되면 거기서 이제 본회의 일정이 잡혀지잖아요. 그러니까 18일 날 법무부가 국회에다가 18일 날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일하고 21일경에 이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나쁜 X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바로 이제 투표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본래는 어떻습니까? 본래는 어떻게 됐었느냐? 이제 12일까지 조사가 끝나면 25일쯤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될 것이다. 21일 날 보고를 하고 25일 날, 그러니까 21일은 그러니까 이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보고가 되면 25일 날 월요일쯤에서 체포 동의안이 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요렇게 돼 있는데 한 3, 4일 정도를 땡겨서 이제 3, 4일이 아니죠. 이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따지면 일주일이나 지금 땡겨서 진행되는 걸로 이재명이가 자기가 그런 정보를 입수했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요거를 주변들한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 그러면 왜 바로 요런 거를 지금 검찰이 이렇게 서둘고 있다. 요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조서에 거부를 했다. 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요렇게 해설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왜 18일을 얘기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단식이 이제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은 허해지는 표시는 조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명계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여론도 야 이런 이재명한테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 그러면 비명계들한테도 정치적으로 역풍이 예상된다. 그래서 원정주의가 더 지배주의 되고 그러면 체포 동의안에 표결이 들어가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원정론이 지금 싹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명계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국민들한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했잖아. 여기서 그렇게 되면 방탕정량으로 생명 끝나는 거야. 요런 지금 반론이 아직도 나름대로 세요. 그런데 이러한 강한 이 원칙론자들의 입장이 조금은 지금 약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거든요. 오늘 월요일에. 이 얘기는 뭐냐. 요거를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정주의가 지금 싹트고 있잖아요. 여기에 말하자면 기름을 부어갖고 원정주의가 촥 불살아나가지고 야 이재명이 빵다고 좋아. 이거 아직도 안 쓰러지고 단식하고 있어. 이런 단식투쟁 야 역시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밖에 없어. 이렇게 원정론과 동정론을 쫙 불타게해가지고 내부 결속을 노리는 차원에서 18일이라고 하는 무려 일주일이나 앞당겨서 딱 체포 동의안을 칠 것이다. 요렇게 여론 조작에 나선 거예요. 이재명이 여론 조작하려고 프로잖아요, 프로. 제가 어제 심야 방송 많이 봐주셔서 고마운데, 아니, 이미 YTN 2014년도 6월 4일 선거인데, 6월 3일 날 배성준이를 통해서 누굽니까? 배성준 YTN 기자가 자기 밑에 후배 기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예? 그 당시 신영수 상대 후보, 신영수 동생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 요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여론을 막 휘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 이제 우리 대선에서는 3일 전에 여론을 휘저은 거예요. 거짓말로. 가짜 공작. 그래서 이 18일설도 지금 여론 공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여론 공작이 허기야 비명계들이 뭐 이걸 모를 리는 없죠. 저도 아는데. 예. 근데 지금 이건 가짜다. 18일 설은 가짜고 노리는 것은 뭐다. 여기에 대한 해설 기사를 중앙일보가 그 의도가 뭘까? 이 진짜 18일이 정말 이재명가 말한 18일이 맞는 것 같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야, 이거 중앙일보를 앞세워가지고 중앙일보가 가끔 무슨 싱하이미 대변인 같이 싱하이미 입장 그 칼럼 쫙딱 대서 투표 주잖아요. 이거 중앙일보 반신반의예요. 제가 수시로. 예, 이거 반신반의. 그래서 이러한 보도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김만배 얘기를 좀 마지막이 아니네요. 오늘 아침에 첫 뉴스 시간이라서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저는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예, 김만배 이거는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김만배도 이거 벌써 이거 딱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풀려나가지고 아주 속세이고 있어요. 풀려나가지고 이거 법원 김명수 법원 이거 빨리 정리해버려야지. 참 큰일 났어요. 예, 김만배가 뭐냐? 이 김만배 뭐 사진 안 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김만배가 2021년도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거 자금 흐름 수상에 화천대유. 자, 딱 요렇게 해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조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로 넘기고 검찰로 넘기고 이러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거 자금 화천대유 뭔가 수상해 딱 이렇게 되니까 요 내용을 벌써 경찰에 통보하기 한 달 전에 이 내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한 달 전에, 야, 그러니까 이게 정보력이 국정원 정보력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국정원이나 경찰보다도. 야, 자, 그래갖고 한 달 전에 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요. 대장동 일당들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대체 교회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 신앙림을 이용해서 언론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연봉 1억 원을 주고 월 법카 1천만 원의 법카를 준다. 요런 얘기를 2021년도 3, 4월경에 이미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하고 딱 3일 전에 언론에 까고 이런 것은요. 아니 신앙님이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했고 김만배 법조 30년 했으니까 아주 꼼꼼하게 본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설픈 공작은 없습니다. 왜? 꼼꼼하게 공작해도 공작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뭐 이 어떤 공작이 됐든 간에. 그래서 무지하게 꼼꼼하게 이 계획을 2021년도 3월부터 잘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D-3에 깐다. 이런 것까지 이때 쭉 3월 이후부터 정리가 됐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정보를 과연 김만배는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느냐. 요거를 조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앙지검수사팀에서는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조사하면서 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 80억 원대를 포착하니까 김만배가 이래서 내가 언론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은 귀신같이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조우영한테까지 또 이 김만배가 돈을 뜯어냈어요. 9억 원을. 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거는 넉 달이 지나서 2021년도 7월 경에 대출 브로커. 예, 그러니까 이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라고 했던 이 조우영이 초장에는요. 조우영한테 내가 언론사 인수하려고 하는데 너도 내가 방어해 줄 테니까 좀 더 돈을 내. 그래갖고 형의 우산 속으로 좀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요. 형이라는 게 김만배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우산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9억 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야, 이게 아니 돈이 지금 수천억 원을 벌었는데 9억 원을 받아갔대요. 야, 그래갖고 이 김만배가 이 돈을 언론사 인수하는 데 쓴 게 아니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땅을 사는 데 썼다. 이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이 9억 원을 가지고서 김만배는 또다시 이제 말하자면 기소 사유가 되지 않나. 당연히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김만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비롯한 다양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균용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아들, 딸들 재산 신고 누락 요 의혹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민주당의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제 이 폭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이균영 후보자는요, 이 청문회 때 소상하게 좀 밝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들 딸들이 굉장히 똘똘한 것 같아요. 뭐 아들 딸들이 굉장히 똘똘해가지고, 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이잖아요. 예, 명문 아마도 유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대학이니까, 예, 펜실베니아 대학이죠. 예, 여기에서 경제학을 이제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딸은요 아주 유명 또 음악인이라고 그래요. 그 첼리스트, 유명 첼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펜에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최연소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커티스 음악원, 이거 굉장히 좋은 데예요. 여기에 최연소로 합격했으니까 아주 재원이죠. 이 아들 딸들이 번 돈을 제대로 수년간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동용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적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돈이 몇 푼 안 되니까 신고를 안 한 건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지금 지적한 바에 따르면은 2009년도부터 지금 아들, 딸의 미국 내 현지 계좌 내역이 사실상 통째로 누락이 됐다. 그래서 장남의 경우에는요, 미국에 있는 부티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 회사에서 2014년도 8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 3년 6개월간 선임 분석가로 근무를 했는데, 이 아들의 기본 연봉이 약 85,000달러 였고,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따지면은 지금 연봉이 한 거의 1억 9,600만 원 였고, 2018년도에는 1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수령해가지고 총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이 현지 계좌로 입금이 됐을 텐데 전혀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맞네요. 저 2017년에서 14년에 걸쳐서 유펜 경제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하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녀는 유명 첼리스트인데 이거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0살의 나이로 필라델피아 커티스 음악원에 최연소 합격한 뒤에 이제 해외 생활을 시작했는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브루셀 교향악단, 그 다음에 베르겐 필라모니, 그 다음에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고, 그리고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뮤직 샤플에서 상주 음악가로 활동을 했고,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기적, 비정기적 수입을 거뒀을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딸 신고액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보면은 처음으로 딸의 해외 계좌 신고를 재산 신고했는데, 시티은행에 91만원, PNC은행에 2,200만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 해외 계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왜 누락이 됐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문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해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